어떻게 보면 앞쪽 세미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가 진정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스스로 취재하고 스스로 취재한 팩트들을 확산할 수 있는 툴들을 기자 못지않게 이제 모든 소비자들이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스스로 팩트 체크하고 스스로 확산하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진정성이라는 게 특히 이제 소비재 문제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진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PR이라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론이 다른 광고라든지 어떤 다른 툴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있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단의 세미나에서도 교수님들도 그렇고 발제자들도 다 진정성이 중요하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조금 더 토론하고 싶은 거는 이 진정성이라는 툴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다른 커뮤니케이션 영역들에서 저희가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지, 그래서 PR의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더 밝게 할 수 있는지 측면에서 진정성을 조금 더 이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제 소비재 PR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함시아웃의 함시원 대표님께서 경험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진정성 이슈가 뭐 매일매일 터지는 소비재를 가지고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험, 뭐 이렇게 답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질문들을 미리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 질문을. 또 뭐라고 답변하는데 모든 질문들이 답변이 한 10개의 베리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집중이 안 돼요.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되게 어렵다. 이건 잘리실 거죠?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저는 진정성에 대한 정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 정말 수많은 클라이언트가 에브리데이 하나의 이슈가 터집니다. 오늘도 지금 노조 파업으로 기사가 났어요. 노조는 이게 진심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사업은, 근데 사측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적이 없다. 자, 노조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느낀 거고요. 사측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이물질이 나오던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고객의 해석을 보면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하지만 결국 기업이 말하는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우리가 팩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잘 전달해서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또 팩트는 뭐냐? 팩트도 해석에 따라 다 틀려요. 어떤 게 팩트냐? 그건 굉장히 모호한 표현인데 저희가 가능한 언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입장이잖아요. 입장 포명. 그래서 언론을 다룰 수 있는 게 우리의 정말 아주 잘 조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팩트를 근거로 다른 소비자가 읽었을 때 공감할 수 있느냐. 이거 해석의 차이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 사람이 해석을 해도 이게 이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냐라는 스테이트먼트를 잘 만드는 게 저는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팩트를 고객이 다른 공중의 소비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달하는데 모든 전술과 전술을 다 써야 되는 게 이제 홍보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질문에 네, 답이 이 질문이 이걸까요? 네, 가장 어렵다는 게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네요. 네, 해서 요거를 이때 또 젊은 친구들 관점에서도 또 한번 들어본다는 차원에서 저희 앨리슨 파트너스 정창종 과장. 네, 뭐 저도 함시호 대표님과 같이 정민아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님, 질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뭐 사실 이렇게 진실성이라는 것이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 누구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그럼 정의는 또 정의가 입장에 따라 또 그 정의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조금 진정성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초점을 잡은 부분은 사실 진실을 얘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은 요즘에 보면 이제 이슈가 생기고 조금 뭐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사실 그 이슈보다도 그 이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화루불이었던 게 산불이 되는 경우가 이제 그 처리하는 과정, 그러니까 위기관리 과정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청중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걸 좀 고민을 해봤을 때 단순히 제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쌍방에서 그들이 원하는 정보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을 원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아닌 정보를 원할 수도 있고 그럼 그들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쌍방 소통하면서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반드시 수반돼야 될 것이 이제 디지털 그 디지털을 어떻게 또 PR에 녹여낼 것이냐를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다시 뭐 정리를 하자면 이제 진실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입장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이제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그 과정상에서 PR의 그 위기관리 역량이 함시아 대표님 말씀 주신 그 관계라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점차 이제 디지털화되고 디지털 창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그 이슈가 될 거리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그럼 이제 그 소통의 채널을 어떻게 위기가 나오는 그 이슈의 창출구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 대중과 청중과 소통하고 브랜드를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삼을 것이냐 그거 이제 저희가 또 풀어갈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또 이 답변 드리는 말씀이 또 진정성을 어떻게 또 질문에 부합하는 답변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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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황하게 길게들 말씀하시는데 김지호 대표님이 간략하게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제 진정성하고 그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하고 차별하고 나눠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평창 조직이 가면서 제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딱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는 거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장 빨리 언론에 아니면 다른 공중한테 알리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가 있는 동안에 5명이 죽었습니다. 사망 사고가 뭐 자살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사건 사고를 처리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역시 이제 가장 팩트 중심의 기반이 가장 커뮤니케이션을 잘 한다 그런 거를 다시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요새 이제 가짜 뉴스 논란도 많지만 결국 가짜 뉴스도 이제 그 소비자가 아니면 대중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 이제 그걸 소비자가 그 중에서 핵심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다수가 아니고 소수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건 가짜 뉴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정성은 결국 저는 진실을 기반으로 한 PR 활동이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별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제가 한 여기 KPR에 오기 전서부터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걸 많이 주장을 했는데 설득을 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게 언론을 통하면 그게 거의 먹히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미디어 기능들이 워낙 다양해지고 디지털이니 뭐 또 현장 체험 마케팅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이제 커뮤니케이션 수단, 소통 수단을 여러 가지로 다양화해서 그래서 차별화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것들을 묶어갖고 좀 같이 그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그 본인이 가진 진정성을 전달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답변이라고들 하니까 우리 김경애 대표님께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김경애 대표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 과장은 위기관리 측면에서 또 얘기했고 우리 김지호 대표님도 좋은 얘기했는데 저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어느 날 저녁에 한 11시가 됐는데 풀무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KBS 9시 뉴스에 풀무원이 유기농이라고 했는데 저게 거짓말이다 하는 어떤 그런 9시 뉴스의 메인 뉴스로서 풀무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11시쯤 그쪽에 이제 사장님들하고 관계되는 분을 만나가지고 저는 외국의 사례들을 쭉 얘기하고 근데 그쪽에서는 우리는 그 100% 지방에 있는 어떤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정말 자기들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관리를 하면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유기농 아닐 확률은 막 0.01%도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기업에서. 그러면서 그래도 그 만약에 정말 어디 하나 KBS라는 공룡하고 당신들이 대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서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신 있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풀무원이 정말 그런 회사인지 20년 전에는 정확히도 몰랐기 때문에 외국어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자신 있을 때 KBS하고 어떤 관리를 취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위기가 처할 때는 일반적으로 되게 사과하는 법만 나와 있지. 실제 우리가 사과하는 법, 어떻게 apologize를 하는가, 이 사과하는 법이 나와 있지. 쪽하고 어떻게 정말 한판 싸움을 붙는 것에 대해서는 잘 PR에서는
그 고려를 안 하고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풀무원이 야, 정말 KBS라는 공룡하고 싸웠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그 동아일보 조선의 일면에다가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힙니다 하고 일면에다가 오단통으로 광고를 쫙 냈더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놀랐는데 그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때 KBS가 졌습니다. 져가지고 원래 9시 뉴스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풀무원에서는 9시 뉴스에 사과해달라 했는데 11시 뉴스에 뉴스라인이라고 거기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그때 풀무원이 KBS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정말 그 유기농의 어떤 선두주자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풀무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위기관리, 우리가 진정성 얘기하면서 진실이냐 어떠냐 우리 100% 우리는 진실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래서 그때의 어떤 그 풀무원의 어떤 입장, 어프로치 그것이 오늘의 풀무원을 만들었고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저희도 위기관리하면서 마텔이라는 미국 회사에서 이게 인형에서 납이 검출되는 겁니다. 이건 납이 검출되면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이죠. 그래서 도대체 저 회사 회장이 물론 중국에서 OEM으로 받은 어떤 그 제품에서 납이 검출돼 가지고 뭐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했기보다는 OEM에서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데 변명 하나도 하지 않고 그 회장이 딱 그 TV에 나와가 생방송에서 오늘부터 저는 to be parents, 부모가 되겠습니다. 요 세 단어입니다. to be parents, 부모가 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미국의 그 우리 자녀들 그 갖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전부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부터 마테르 회장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녀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어떤 얘기입니까? 목숨을 내놓고 자식을 구하는 게 부모죠. 이 to be parent 이 단어보다 더 진정성이 있는 단어는 없어요. 정말 제가 볼 때 그 세 단어가 결국은 이제 그 마텔을 살려가지고 요사이 지금도 우리가 마텔 하고 있는데 그때 물론 마케팅 전문가가 상당한 조언을 했다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이 진짜 진정성 갖고 있는 세 단어를 통해 가지고 그 회사의 진정성을 정말 확실하게 표현했던 이게 그 회사의 지속 가능성. 지금에도 마텔이 하면서 최고의 기업으로서 있는 그게 바로 기업의 어떤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하고 관계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했던 이 문제에서도 이제 진정성은 결국 컨텐츠에서 나온다라는 정답을 또 이렇게 우리 김용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진짜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